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매일 기억해야 할 고마운 인물로 지목했던 헐버트에 대하여 살핍니다. 헐버트는 1863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유년 신학교에 재학하다가 조선에 관한 첫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은 1882년 5월에 서양으로서는 미국과 처음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 결과 1883년에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이 사절단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아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간의 기차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으로 가는 이 기차 여행에서 가우처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 가우처는 가우처 대학의 총장이면서 목사였습니다. 가우처는 민영익 일행과 만나 대화를 3일간이나 하면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상황을 알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맥컬레이에게 조선에 관한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맥컬레이는 김옥균을 통하여 고종을 1884년 6월에 만났는데, 고종은 맥컬레이에게 미국이 조선에도 의사와 영어 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맥컬레이는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칼빈 헐버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인 호머 헐버트가 자신이 조선에 영어 교사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1884년 12월 4일에 조선에서는 갑신 정변이 발생하여 헐버트는 그 당시 갈 수가 없었고, 1886년 초에 고종이 정동에 유경공원을 설립했을 때 3명의 영어 교사 중 1명으로 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헐버트는 1886년 3월부터 5년간의 계약 조건으로 유경공원에서 교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유경공원에는 양반 자제들로 구성된 반과 또 조선의 관리들로 구성된 관리반이 있었는데, 이 관리반에는 후에 조선을 팔아먹는 이완용도 이 반에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조선의 말과 글을 빨리 배워서 3년 만에 한글로 된 지리 교과서를 만들어 이 교과서를 가지고 유경공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서의 제목은 사민필기였는데, 이는 선비와 백성들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경공원의 양반들은 이 한글을 언문이라고 얕잡아 보고 무시하였기 때문에 헐버트가 강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891년에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헐버트는 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헐버트는 한글과 자신의 노력을 무시한 조선의 양반과 관리들에게는 너무 실망했지만 조선의 한글과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892년에 코리안 알파벳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헐버트는 한글의 탁월성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영어처럼 띄어쓰기를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좋겠다고 예문을 들어 설명하며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사랑했던 헐버트에게 당시 안식년으로 미국에 와 있던 아펜젤러가 말했습니다. 조선은 헐버트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계속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선교사로서 조선에서 나와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헐버트는 1893년에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조선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헐버트는 조선에서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 배제학당에는 이승만과 주시경이 있었습니다. 주시경은 헐버트의 한글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후에 위대한 한글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헐버트는 배제학당의 산문 출판사 대표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산문 출판사는 한글, 영어, 한문, 세 문자로 출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산문 출판사에서 1896년 4월에 독립신문 창간호가 발간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독립신문은 한글로 발간되었고 더군다나 헐버트의 말대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띄어쓰기를 제안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였던 헐버트에게 모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894년에 유경공원은 결국 문을 닫았고 1895년에 대신 한성사범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헐버트는 고종의 요청에 의하여 1897년부터 한성사범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헐버트는 대한역사라는 교과서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강의를 하였는데 헐버트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모르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역사보다는 중국의 역사를 더 알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헐버트는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과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이 대한 역사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대한 역사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당시 조선의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헐버트는 서울에 설립된 관립중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였는데 이 관립중학교에서는 헐버트 자신이 만든 교과서들과 더욱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관립중학교는 후에 경기고등학교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했던 헐버트는 조선에 구전되는 전래동화가 구전으로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영어로 출판하여 전 세계에 한국의 전래동화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헐버트는 한국의 민요 아리랑에 악보를 붙여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는데 이 아리랑은 문경 아리랑이었습니다. 문경 아리랑이 헐버트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은 헐버트가 조선에 오기 20년 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에 제목으로 백두산 나무와 문경의 박달나무를 사용하면서 문경의 목수들을 대거 동원하였기에 문경 목수들이 이곳 서울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문경 아리랑을 즐겨 불렀습니다. 그것이 서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헐버트에게까지 알려져서 헐버트는 이 문경 아리랑에 악보를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경의 박물관에는 이런 사실로 인하여 헐버트를 기념하는 흉상이 있습니다. 헐버트가 이렇게 조선을 사랑했는데 헐버트가 돌아온 이후 조선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1895년에 명성 왕후를 조선의 왕궁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끔찍한 야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늘 불안하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왕궁에서 주는 음식도 불안하여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고종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불침번을 써주었는데 헐버트와 언더우드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했던 에비슨이 서로 돌아가며 불침번을 쓰는 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아내인 릴리아스 호톤이
명성황후의 주치였기 때문에 릴리아스 호톤이 만들어준 음식을 궁중 음식 대신에 고종은 즐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던 고종은 마침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립협회가 1896년에 결성되었고 또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에서 대한제국을 비판하는 연설들을 하여 독립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중에서 비판 연설을 강하게 했던 이승만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헐버트와 많은 선교사들이 독립협회 관계자들, 특히 이승만의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4년에 이승만이 석방되었을 때 선교사들과 헐버트는 이 이승만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04년에 발생한 러일 전쟁에서 이기며 1905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종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1조에 의거하여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헐버트를 미국에 특사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하는데 서로가 동의한다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헐버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을사조약은 강제적으로 체결되었고 헐버트는 미국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고 맹비난하며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헐버트는 조선을 돕기 위해 하나의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헐버트는 남대문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계획을 들은 고종은 이에 동의하여 상동교회의 두 청년 이중과 이상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이위종 그리고 헐버트 이 네 명을 특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헐버트는 이중과 이상설이 헤이그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일본의 감시망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유인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중과 이상설은 헤이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고 이위종은 헤이그에서 이중과 이상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만국평화회의에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러시아와 짜고 미리 이 사람들의 입장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붕괴한 헐버트는 유럽에서 언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일본의 부당함을 온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헐버트에게 격분했던 일본은 미국에 요청하여 미국은 헐버트를 미국으로 강제 소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는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헐버트는 미국에 계속 있지 않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헐버트는 고종으로부터 또 다른 마지막 임무를 받았습니다. 고종은 1903년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독일 은행에 맡겨둔 약 51만 마르크와 금괴를 찾아오라고 헐버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헐버트는 위임장과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상하이의 독일 은행으로 갔는데 헐버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돈을 다 인출하고 빈 깡통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돈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헐버트는 이 돈이 아마도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인출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독립한 한국 정부가 이 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돈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1910년에 한국은 일본에 강제 합병당하였고 일본은 눈에 가시인 헐버트를 한국에서 강제로 영원히 추방하여 한국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헐버트는 미국에서 계속 한국을 도왔는데 1919년 발생한 3.1 독립운동을 온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고 또 미국에 온 한국 유학생들을 돕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헐버트를 국빈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헐버트의 아내가 아주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헐버트는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1년 후인 1949년 광복절 행사 때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헐버트를 초대하였고 헐버트는 86세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 걱정된다고 가족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헐버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결국 8월 5일에 헐버트는 운명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헐버트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치러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첫 번째 외국인 사회장이 되었고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에는 그가 했던 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별명에 부끄럽지 않게 이 한국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헐버트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헐버트처럼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또 다른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